안녕하세요, 공자알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별의 먼지의 자손인 이유예요. 현대과학은 이 지구가 빅뱅으로부터 우연히 생겨난 행성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즉, 현대 주류 과학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란 빅뱅으로부터 생겨난 원소들과 성간 물질들과 그리고 별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우주의 먼지 등이 뭉쳐서 만들어진 행성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지구의 원시바다에서 우연히 생겨난 원시세포로부터 진화한 생명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관점으로 사람 역시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람도 별의 먼지의 후손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를 의심 없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우리는 별의 먼지의 후손이다 라는 표현은 1980년에 칼 세이건이란 사람이 자신의 책 코스모스에서 처음 사용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용해 볼게요. 우리의 DNA를 이루는 질소,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의 주요 성분인 철, 애플파이에 들어있는 탄소 등의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조리 별의 내부에서 합성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의 자녀들이다. 예전에는 우리 인간을 유인원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면 범위를 훨씬 넓게 잡아서 빅뱅으로부터 시작해 급팽창 우주의 시작점과 쿼크의 발생,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 원자 구조의 등장과 광자, 곧 빛의 출현과 그리고 원소의 생성과 더불어 별의 탄생과 은하의 생성을 거쳐서 지구가 뜨거운 암석 마그마 덩어리로 형성되기 시작한 스토리를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명체의 탄생과 인류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순서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빅뱅으로부터 큰 스케일로 요약해서 들려주는 것이 요즘 소위 말하는 빅 히스토리고요. 이런 주제가 요즘 도서출판, 유튜브를 막론하고 아주 잘 나가는 핫한 트렌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별의 먼지이다 라는 주제가 특별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별의 먼지들이다, 이런 제목의 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유튜브에 가면 별 먼지의 현자타임즈라는 채널도 있어요. 이 채널의 진행자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우주 먼지 아무개라고 소개를 하는 것 보신 적 있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별 먼지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갑자기 퍼지게 되었어요.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의 맨 처음 부분도 빅뱅과 원소의 생성, 그리고 별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별의 먼지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의 배경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모든 생물은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별의 먼지의 후손이다 라는 주장은 이런 논리 토대들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빅뱅이 있었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우연히 나타나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 양성자 두 개는 헬륨 원자라는 식으로 스스로 법칙을 만들어가며 가스 상태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런 원소들이 우주 공간을 먼지구름 형태로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군데군데 모여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여들다 보니 중심부에 중력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런 원시 성운은 자체 중력에 의해 수소와 헬륨 그리고 먼지 등은 스스로 뭉쳐지고 덩어리가 되어 별이 되었다가, 이 별이 나이를 많이 먹어 어느 날 폭발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후 이런 초신성 폭발 잔해물이 우주를 떠돌다가 태양과 지구를 형성하게 되었고, 마그마 덩어리이던 지구가 식어서 암석 덩어리 행성 지구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지구에서 우연히 자기 복제 가능한 유전자로 태어난 단세포 아메바였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복잡한 생물 개체군으로 진화하여 바로 오늘의 우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별의 먼지의 후손이다. 뭐 대충 이런 논리예요. 이런 주장들을 다 살펴보자면 한이 없으니 그중 하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웹사이트를 인용해 볼까 해요. 한국천문연구원이 소개하고 있는 별의 탄생 과정? 함께 보시죠. 우주의 별과 별 사이에는 성간 물질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먼지와 기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시별은 이러한 성간 물질에서 시작됩니다. 밀도가 높은 수소 분자구름이 있는 곳,
성간 물질이 많은 곳이 바로 별의 탄생지가 될 수 있는 성간 분자운인데요. 그러나 성간 물질만 밀집되어 있다고 원시별이 바로 탄생되는 것은 아니겠죠.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별의 탄생 일생은 중력에 의한 수축하려는 팀과 가스압에 의한 팽창하려는 팀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에게 있어 중력과 압력은 무슨 관계일까요? 성간 물질은 우주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구름은 주위에 더 많은 물질들을 끌어당겨 중심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구름의 중심핵이 자체 중력에 의해 수축함에 따라 원시별이 빛을 발할 때까지 밀도와 중심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원시별은 핵반응이 아닌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수축에 의해 중심 온도와 밀도가 증가하면서 비로소 원시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현대 과학이 주장하는 별의 탄생 시나리오를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대폭발, 곧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고 빅뱅 직후 38만 년 경과 후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 물질의 기본 입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물질은 이런 원자의 탄생, 즉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결합으로 시작되었다. 물질의 기본인 원소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의 차이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되는데 이는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우주를 떠돌던 수소, 헬륨과 성간 먼지가 중력의 힘에 의해 뭉쳐서 별을 형성하게 된다. 최초의 별은 수소, 헬륨으로만 만들어졌는데 이를 3종족별이라 부른다. 별의 진화 과정에 따라 별 내부에서 탄소나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었고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도 별 내부의 고온 고압 환경에서 핵융합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초신성 폭발로 이런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다른 별들은 초신성 폭발로 우주에 흩어진 이런 다양한 원소들을 규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금속 원소가 많으면 1종족, 적으면 2종족 별이 된다. 태양계의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다른 행성들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먼지들이 미행성체를 이루어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강착 현상이 일어나 형성되게 된 것이다. 자, 위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과학적 사실로 배우고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과학 교과서가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유튜브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EBS 다큐멘터리는 물론 모든 일타 강사님들이 같은 내용을 침 튀기며 설명을 하고 있어도 그렇다 해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별의 먼지가 될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어요. 별의 생성, 그리고 별의 진화에 대한 논박 하나씩 가볼게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별의 먼지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라 생각해요. 첫째로 빅뱅에 의한 원소의 생성은 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므로 실험 관찰로는 증명될 수 없는 기원 과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소가 빅뱅으로부터 우연히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은 태초에 단 1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실험 관찰에 의해 증명될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이 실험과 관찰이 불가능한 기원에 관한 주장을 우리는 기원과학이라고 부른답니다. 예컨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를 통해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는 주장과 또 공룡은 66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멸종했다라는 주장과 따뜻한 원시 지구 바다에서 최초로 우연히 탄생한 원시세포가 오늘날 이런 다양한 생물종으로 분화, 진화되었다라는 주장과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을 오랜 세월 동안 깎아서 만들었다는 주장, 그리고 테이아 소행성이 말랑말랑한 마그마 상태이던 지구를 쳐서 그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지금의 달이 되었다라는 주장과 이 세상은 태초의 대폭발, 곧 빅뱅으로 생겨났다는 주장 같은 것들은 우주의 탄생에 관한 먼 옛날 시점의 기원에 관한 추론 과정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없는 기원과학, 곧 역사과학 분야에 속한다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로 빅뱅은 복사 형태로 퍼져나가는 폭발 에너지에 의한 것이므로 별과 은하는 형성될 수 없어요. 복사는 방사형으로 퍼져가는 폭발의 형태인데 물질이 폭발 에너지로 인하여 사방으로 마치 구의 모습과 같이 퍼져나가는 모양이라면 별과 은하는 존재해서는 안 돼요. 물리법칙에 위배되니까요. 빅뱅이 정말로 있었다면 폭발을 일으킨 에너지가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물질은 방사상으로 흩어져야 하고 폭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방향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현대 우주론이 주장하는 대로 수소와 헬륨 그리고 성간먼지 혹은 성간 물질이 스스로 모여들어 별을 형성했다면 이런 물질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스스로 정지하여 뭉쳐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고 빅뱅을 일으킨 원시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우주는 암흑 에너지의 형태로 가속 팽창한다는 가정하에서 별과 은하는 스스로 무리를 이루어 뭉쳐질 수가 없어요. 이를 덩어리 문제, 곧 럼피니스 프로블럼이라고 부른답니다. 세 번째로 현대 과학은 성간 먼지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요. 현대 과학의 우주론은 빅뱅 이후 스스로 출현한 수소와 헬륨이 성간 먼지와 결합하여 원시별을 이루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성간 먼지란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원시별은 어떻게 별 사이에 먼지 물질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나 현대 과학에는 이런 먼지의 기원과 출처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먼지는 분자 화합물일 거예요. 분자 화합물은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이 모여 화합물을 이루는 형태이며 수소 원자 둘과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 물 분자를 이루듯이 화합물이란 원자들의 결합임과 동시에 해당 구성 원소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물질이어야 해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 먼지가 알루미늄인지 마그네슘인지 리튬인지 도대체 그 정체와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제3종족 별은 발견되지 않아요. 현대과학에서는 처음에는 별이 수소와 헬륨으로만 만들어졌고 수소, 헬륨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 아직 별의 내부에서 합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을 해요. 이런 최초의 별이 초신성이 되어 폭발하며 우주 공간에 남긴 다른 원소들을 이용하여 2종족, 1종족 별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제3종족 별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현대과학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역시 수천억 개 내지 수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하고요.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37억 년 전 우주, 곧 우주의 끝 너머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껏 제3종족 별은 단 한 개도 발견된 것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섯 번째, 가스는 스스로 뭉쳐지지 않아요. 가스는 뭉쳐지지 않아요. 가스를 응축하는 방법은 용기에 넣어 압축하는 방법뿐이에요. 그리고 가스를 용기 속으로 넣는 데에는 압축을 위한 외부 에너지의 투입, 즉 어마어마한 힘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투입해 넣어야 비로소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단열 효과와 동시에 중심부에서 뒤쪽으로 밀려나지 않을 버팀막도 있어야 해요. 즉, 가스는 외부 에너지를 닫힌 용기 속으로 밀어넣는 경우에만 압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주 공간에서는 가스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스 고유의 분산하려는 성질로 인해 가스의 자연적 응축과 압축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더구나 우주에서 가장 미약한 힘인 중력이 어느 순간 가스의 분산 압력을 이겨내고 결과적으로 가스가 저절로 뭉쳐져 별 중심부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냥 상상일 뿐인 거죠. 가스를 단단한 금속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이유를 다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섯 번째, 별의 탄생 과정은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어요. 100여 년 전 에드윈 허블의 윌슨산 천문대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당시의 망원경 성능보다
훨씬 뛰어난 우주망원경이 매일 수천 개의 우주 영상을 편집해 보내오는 우주 시대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번에는 무엇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뛰어난 우주망원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별이 실제로 탄생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데요. 별의 생성이 한 번도 관찰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7번째, 지구의 형성 과정은 그냥 추리소설이에요. 우주먼지가 뭉쳐진 암석이 서로 부딪혀 보다 큰 암석체가 되고, 이 암석체가 또 다른 암석과 부딪혀 조금 더 큰 미행성체가 되고,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미행성체에서 소행성체가 되고, 그중 가장 큰 소행성체인 지구의 중력의 힘에 의해 이끌려 들어와서 방착함으로써 지구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지구 형성 가설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물리법칙에 위배돼요. 암석이 서로 부딪히면 부서지지 서로 녹아붙어 마그마 덩어리가 되는 일은 없겠죠. 그러므로 미행성체가 소행성체로 뭉치고 소행성체가 서로 부딪혀 행성이 되는 사건은 우주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어요. 지구과학에서 주장하는 지구 형성 이야기는 그냥 추리소설이고요. 우리가 별의 먼지의 후손이라는 주장은 나쁜 과학의 주장에 속해요. 여기서 잠깐 요점 정리 들어갑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일방적 주장은 추리 내지는 추론일 수는 있어도 과학적 사실이 될 수는 없어요. 검증과 증명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비로소 그 가설은 이론으로 올라설 수 있고, 더 나아가 계속되는 검증을 통하여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 법칙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법칙으로 불리는 게 과학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설 단계에 불과한, 그리고 소설식 추리에 불과한 기원과학 분야의 일방적인 주장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물론 세상에는 좋은 과학이 많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저 좋은 과학, 나쁜 과학 모두를 뭉뚱그려 과학이라고 칭하고, 과학은 진리만 다룬다고 주장하는 과학주의를 경계할 따름이에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그리고 천문연구원에서는 별이 탄생하여 진화하는 과정을 마치 이미 검증이 끝나 증명이 완료된 과학적 사실인 양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한켠에는 교과서, 지도교수, 해외 유명 저널의 발표 등을 좔좔 외우기만 해서 과학자 행세를 하는 자칭 과학자 그룹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계를 주도해 나가는 진정한 엘리트 과학자 그룹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과학을 정의할 때에 과학이란 원래 정말로 그러할까? 하는 의심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연의 현상의 이면에 있는 원리를 연구하고 탐색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자기가 들은 내용을 의심하지 않는 과학 전공자, 그리고 무엇이 과연 진실이고 진리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과학자, 자기가 책에서 읽고 지도교수에게서 배운 내용을 그냥 줄줄 외워서 읊어대는 사람들은 박사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과학자는 될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고 배운 것을 그냥 외워대는 사람을 일타강사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과학자라고 부르기는 뭐하잖아요? 특히나 별의 생성에 대한 진정한 과학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데요. 이들의 주장을 담은 글 몇 개를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 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오늘날 최첨단의 연구들은 왜, 어떤 이유로 별이 생성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들로 넘쳐날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닐 그라세 타이슨이 한 말이에요. 닐 그라세 타이슨은 천체 물리학자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 하나이고요. 특히 로렌스 클라우스, 미치오 카쿠와 함께 인터넷, 유튜브를 주름잡고 있는 너무너무나도 유명한 빅뱅 우주론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날 현대과학은 별이 생성될 수 없는 설명들로 넘쳐나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폴 슈타인하르트 교수예요. 폴
폴 슈타인하르트 교수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물리학, 천체 물리학과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프로페서인데요. 이분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이론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건 언제나 가설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분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초기 1980년대의 빅뱅 이론 예측들은 급팽창, 곧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매우 초보적인 이해에 근거하였고 이것들은 이제 완전히 틀렸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다음 스티븐 와인버그 교수입니다. 과학의 미해결 난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바 우주의 구조 그 자체이다. 별들은 성단으로 그룹을 이루고 성단은 은하를 이루며 다시 은하들은 은하단을 만든다. 천체 물리학의 실망은 이러한 우주의 구조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그만 천체 구조가 어떻게 더 큰 천체 구조가 되는지 아니면 큰 천체 구조가 잘게 나누어져 작은 천체 구조가 되는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와인버그 교수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이론 물리학자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요. 이분은 한마디로 우주의 천체 구조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현대 과학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공자는 말하기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알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통합융합과학 교과서는 우주의 시작과 별의 탄생과 원소의 생성 과정을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유명한 과학자들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쪽이 훨씬 더 믿음이 가죠. 그 외에도 별의 생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유명 과학자들의 발표는 사고도 넘칠 만큼 많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자면 현대 과학은 아직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요약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이래요. 정말이지 별의 형성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 없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얘기는 마틴 하윗이라는 분이 천문학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발표한 이야기고요. 성간구름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 중심으로 응축되어 별의 전 단계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이야기는 성간 대기와 내부에 대한 소개라는 책에서 에바 노보튼이란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별의 생성과 기원은 현대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 말은 찰스 라다와 프랭크 슈라는 분이 태양을 닮은 별의 형성이라는 논문에서 한 이야기고요. 별의 형성 문제는 현대 천체 물리학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현존하는 어떤 예측 모델도 우주 관측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워드 톰슨이라는 분이 독립적 별의 형성이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르쿠스 초운이라는 천문학자는 뉴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빛이 있으라 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별의 형성은 미스터리 가운데 덮여있다. 별은 가스 구름이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가스 구름이 너무 뜨겁다면 분산 압력이 중력 효과를 이겨낼 것이므로 구름이 붕괴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력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가스구름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냉각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어때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는 많이들 다르죠? 그러나 어느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난 그래도 꼭 믿을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공잘바의 과학, 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별의 먼지인가 였습니다. 안녕!